그러면 튀긴 음식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안 좋은 게 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과자는 일단 밀가루로 만들고 네, 좀 단맛을 내야 되니까 설탕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 설탕이. 네, 파묘를 이용해서 튀기잖아요. 아, 그래서 밀가루, 설탕, 튀긴 음식 셋 다 포함이 되세요. 아니 지금 오늘 말씀하신 안 좋은 거 3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세 개 다 먹었는데. 세상에. 좀 궁금한 게 그럼 라면 같은 경우에도 유탕면이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밀가루에 튀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라면 또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면도 안 좋죠. 박사님 안 드세요? 저는 라면을 유탕면 말고 건면, 겉면을 네, 이제 건면으로 먹습니다. 네, 건면이 소화도 잘 되기도 하고 어. 오. 네, 건강에 좋기 때문에 심지어 더 맛도 좋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나왔는 짜파게티 더 블랙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면의 식감이 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전성분표를 보니까 뒤에 감자 전분이랑 높은 확률로 타피오카 전분으로 예상되는 변성 전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타피오카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쫀득하고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탱글탱글한 면의 식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변성 전분이. 그걸로 식감을 잡았나 보네요. 그럼. 그렇죠. 그걸로 요즘 건면계에도 이제 이게 건면이 돈이 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전지적 돈미세 입장에서 어. 건면이 돈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R&D 예산이 이제 부여가 되고 거기서 열심히 R&D를 해서 개선이 된 식감의 건면들이 요즘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면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유탕면에 비해서 별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뒷면을 보신 다음에 감자 전분과 변성 전분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드시면 맛있는 건면을 드실 수 있어요. 꿀팁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당뇨 환자 전에 당뇨 확진을 받기 전에 이제 증세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네네. 이제 좀 높아져 있다. 당뇨 뭐 전 단계다, 뭐 뇌당능 장애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치료할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증세가 없으면? 그렇진 않죠. 요즘 20, 30대에도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고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크게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다거나 비만이신 분들, 혈당, 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약간 비만이 좀 있거나 내가 평소에 너무 단 거를 많이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좀 다른 느낌으로 많이 듣기를 하거든요. 이 당뇨 약을 한번 먹으면은 평생 못 끊는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안 먹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이해를 사실 잘 못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두려워하시죠. 그렇죠. 당뇨를 먹는다는 게. 근데 진짜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못 끊나요? 약을 끊을 수는 있죠.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약을 안 드실 상태까지 되면은 당연히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약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복약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는 약이기도 한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당뇨약을 복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당뇨병은 완치가 쉽지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에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거든요. 혈당을 무한정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복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당을 정상치로 낮추기 위해서는 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좀 오랫동안 드셔줄 필요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약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 운동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혈관 질환 예방해줘야 되고요. 혈액순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GI 지수가 높은 음식 드시면 안 되고 식단 조절, 생활 습관을 잘 유지시켜만 줘도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들어보면은 끊을 수는 있어. 근데 끊을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어렵고 평생 이제 한번 그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췌장 기능이 이제 많이 상실이 된 상태라서 약을 맞습니다.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적절한 관리를 하면서 먹으면은 부작용이 딱히 없이 그렇죠. 부작용도 적고
드시는 횟수도 좀 줄일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저희가 소변을 보잖아요. 네. 소변을 본 다음에 그 막대기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플라스틱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네. 대보면은 소변에 당이 있다 없다 네.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맞습니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네네. 소변에서 그렇게 당이 묻어 나오면 당뇨병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100%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서 소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소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혈당을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어느 정도 혈당이 있어도 소변으로 안 나올 그 정도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구나. 일단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은 당뇨일 수도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혈당을 딱 찍어봐서 네.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네, 반대로 소변에서 네. 당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100% 당뇨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네. 100% 당이 흡수가 안 되고 배출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아니고 신장 질환이 있어도 소변에서 당이 나올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가 사실은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당뇨에 걸렸을 때 네. 간호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이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 물어봤어요. 네네. 그냥 하지 말래니까 안 하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운동을 해야겠거든요. 저는 원래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해버리고 말았었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제가 되게 급성으로 당뇨가 왔거든요. 네네. 제가 당할 색소가 한 12.5인가 그랬고 공복 혈당이 한 500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오, 많이 올라갔네요. 거의 이제 약간 좀 네. 갈랑말랑 네,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이고 네 이제 신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운동 꾸준히 하고 네. 그 이제 식후에 너무 올라가다 싶으면 항상 운동을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당뇨왕 저기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댓글이 많이 달려요. 네네. 그 운동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좀 과한 운동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네. 운동은 그 강도,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강도의 운동을 장기간 하게 되면은 네.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라고 저장된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혈중 포도당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근육의 에너지를 더 보충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운동을 좀 장기간 하면은 근육 내 글리코겐이 이제 다 소모가 된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포도당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한다는 그 기준이 막 뭐 2시간, 3시간 뭐 달리기 하고 아니면 뭐 그 이제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네, 맞죠. 그런 거를 막 너무 해버리면은 근육을 많이 털어버린다 이런 털어버린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막 웨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찢어지는 그때까지 네. 막 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네, 달리기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네. 오래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운동을 많이 해 오셨다 보니까 네. 네, 과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자, 운동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동이고 네. 기본적으로 혈당을 좀 떨어뜨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가벼운 운동은 좀 도움이 돼요.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고 있고 인슐린을 맞고 있으면은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혈당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운동 전후에 혈당 모니터링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요번에는 또 이제 저혈당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 해주는 게 항상 또 필요하다. 네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이렇게 좀 전문가를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질의 응답을 좀 받아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어가지고 정말 좋은데 제가 또 더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더 좋습니다.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